재밌게 보시고 사연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거짓의 이름으로 시작된 사랑은 어느 날 비로소 진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떨렸고 그 목소리에 희망을 걸었고 그 미소에 삶의 이유를 붙들었다. 내 이름은 재욱. 나는 공장 노동자였고 삶은 언제나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연애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서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리라 그것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를 처음 본 날 카페의 창가 자리엔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은주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말수가 적었고 웃음은 드물었다. 저도 연애는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누르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어색한 소개팅이었지만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함께 걷고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를 나눠 썼다. 그녀의 손끝이 나의 손등과 닿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다. 연애는 길지 않았다. 우리는 동거를 선택했고 결혼식 대신 현실을 택했다. 내가 모은 돈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다. 그때 나는 단순히 행복이라는 단어를 믿고 싶었다. 그녀가 매일 밥을 해주고 내 옷을 다려주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환한 미소와 아이 웃음소리로 집이 채워졌으니까. 그 아이가 민준이었다. 내 팔에 안긴 작은 체구, 민준의 숨결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평화는 그녀를 숨긴 채 다가왔다. 은주는 한 달에 2번 2박 3일짜리 연수를 간다고 했다. 화장품 회사 연수야. 본사 교육이라 어쩔 수 없어. 그 말에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사랑은 의심을 죽인다고 배웠던 탓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사랑해, 우리 아기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조카 들릴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찾았지만 그 밤의 공기는 이미 차가워졌다. 9년째 되던 해 민주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평온하던 어느 오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내 심장을 멎게 했다. 보호자 되시죠? 윤정희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그녀를 간호했다. 의식이 있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병실 문이 쾅 열리며 거칠게 생긴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분노로 번득였고 목소리는 미끄러진 칼날 같았다. 이 여편 내가 어디 숨어 있었어?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이름은 형구였고 그는 은주의 남편이라고 했다. 나는 멍하니 서서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제 아내다라고 말했다. 병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은주는 침대에 엎드려 울었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 진짜 이름은 한지은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나의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 결혼했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녀의 눈빛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날 나는 믿을 수 없어 여러 서류들을 확인하는 순간 내 손은 떨렸다. 아파트의 등기와 퇴출 서류는 모두 한지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서류상 아무 권리도 없었다. 너무 그녀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내게 은주라는 이름을 쓰고 재욱이라는 남자와 가정을 꾸렸지만 법적으로는 나는 남이었다. 지은의 남편 형구는 분노를 모아 나에게 소송을 걸었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집에서 쫓겨나왔다. 나는 민준을 데리고 허름한 전셋방으로 이사했다. 어머니는 이 충격에 쓰러져 병원에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분노와 한없는 허무감이었다. 민주는 어린 나이에 엄마 없는 아이라는 낙인을 끌어안아야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던지는 말들은 칼날 같았고 민주는 종종 밤에 울며 엄마를 불렀다. 나는 밤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엄마의 빈자리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복수를 하고 싶기도 했고 그녀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왜 도망쳤는지, 어떤 상처를 품고 있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도 존재했다. 그녀가 떠난 뒤의 시간은 길고도 무거웠다. 나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며 하루하루를 지웠다. 술을 마셨고 때로는 허탈함의 눈물도 흘렸다. 하지만 민주는 자라났다.
제 몫을 알아가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작은 아르바이트도 하며 집안의 보탬이 되려고 했다. 그는 아버지보다 어른스러워졌고 나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과 연민, 원망과 연민이 이상하게 얽혀 마음을 짓눌렀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재욱 씨 맞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지은 씨의 큰딸입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은주의 큰딸. 그녀가 도망쳤던 집에서 남겨진 첫째 딸이었다. 딸은 말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엄마가 민준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머릿속엔 10년 전의 병실 풍경이 떠올랐다. 그러나 아이라는 존재는 작은 다리 하나로 오래된 다리를 다시 놓게 했다. 며칠 뒤 우리는 약속한 카페에서 마주했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는 내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눈빛은 그때와 같았다. 재욱 씨, 미안해요. 그녀의 한마디에 재욱의 가슴이 떨렸다. 민주는 건너편에 앉아 한참 망설이다가 엄마라고 불렀다. 그 한 음절에 카페의 공기가 흔들렸고 은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작게 그러나 간절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그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맞고 숨통이 조여왔어요. 당신과 민준이랑 있을 때만큼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민준은 어색하게 엄마의 손을 잡았다. 나는 오래 침묵했다. 분노와 슬픔은 이미 흐려졌고 남은 것은 묘한 연민이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그녀는 가끔 민준을 만나러 왔다. 큰딸은 병든 엄마를 돌보며 때론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은주는 병이 깊었고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사과를 했다. 나는 완전한 용서를 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세상은 어느새 변해 있었고 민주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길 하나에 민주는 웃었고 나는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 속에는 세 식구가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그 속에 진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삶은 완벽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받았고 누군가는 용서를 배웠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민준이 곁에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한 위로이자 나 자신을 위한 치유였다. 사랑은 때때로 추하고 비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사람을 살렸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손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불완전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했다. 민주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나는 공장으로 가는 길 예전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했다. 삶의 결은 여전히 거칠었으나 상처는 빗물처럼 조금씩 희석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주친 햇살은 은주의 미소와 민준의 웃음이 남긴 따스한 흔적처럼 빛났다. 끝이란 단어는 어쩌면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남긴 것, 아이의 손, 새로 맺은 온기, 그리고 가끔 꺼내보는 그 낡은 사진이 모든 것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람은 실수하고 도망치고 다치지만 결국 가장 작은 연대로 서로를 지탱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오늘도 민준의 이름을 부른다. 민준아, 오늘 하루도 힘내자.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맑았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맑아질 수 있을 것이다.